강변북로 벤츠 보복운전 사건, 네, 며칠 됐죠.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때 시간이 2019년 8월 17일 날 밤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제가 영상을 세 번 올렸네요. 한 번은, 저한테 올라온 영상들을 좀 정리해서 올리려고 좀 기다리시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풀 영상 올렸다가 나중에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전체를 다 해서 영상 올렸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불박차 운전자 제3실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우리 화요일 날 만나기로 했었나요?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었나요? 언제 만나기로 했었나요? 한번 봐주세요. 한번 보세요. 시간 지나니까 좀 헷갈리네. 화요일 날. 화요일이죠, 화요일. 네. 화요일 날 그때 오기로 했었는데, 그때 오긴 왔었는데요. 그때 와서 제가 대화를 하면서, 아마 1시간 20분? 네네. 1시간 20분 됐죠? 근데 그게 너무 길다 보니까요. 카메라를 근데 4대로 찍었던가. 그래서 풀샷, 양쪽 샷, 각자, 그리고 또 화면, 그렇게, 저 앞에 있는 화면까지, 저 영상까지 해서 5개 카메라 찍었는데, 여태까지 처음이었어요. 너무 용량이 많아갖고, 5개랑 70기가였대요, 70기가. 70기가 되니까 컴퓨터가 읽어내질 못해서 작업하다 끊기고. 그래서 제가, 그럼 포기해라. 포기하고, 어차피 지금 경찰 조사가 그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경찰 조사된 다음에 다시 내가 일요일 날 짧게 컴팩트하게 촬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다시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바쁜데 죄송합니다. 제 아들보다 조금 더 어려요. 그리고 보니까 아주 애띠고, 그리고 감수성 많고 그런 청년입니다. 이걸 마이크 같이 들어가려면 이걸 가운데다 놓고 해야 되겠다. 우리 PD들이 있으면은 마이크를 하나씩 찰 수 있는데, 가운데다 놓고 해야. 그리고, 방송에도 저 인터뷰한 게 한 3개 있었나요? 네. 뉴스하고 이제 아침 좋다하고 실탐사대 이렇게. 그러니까 SBS 8시 뉴스 했었고, 그 다음에 KBS2 아침이 좋다 지난 금요일 날 했었고, 네.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방송될 MBC 실화탐사대 네. 3군데 했었죠. 방송 3사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다른 데서 얼굴 가리지 않고 했대요. SBS에서는 뒷모습을 이렇게 찍었던데, 네. 얼굴 가리지 않고 그냥 얼굴 나가고 목소리 나가고, KBS도 그렇게 나갔고요. 그다음에 MBC 실화탐사대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내 옆에 나란히 앉아서 합시다. 네네. 괜찮지? 네네네. 얼굴 안 가려도 괜찮지? 괜찮습니다. 긴급 체포됐었어요. 그래서 지난 8월 17일 밤 10시 30분에 현행 범인으로 본인도 체포됐었습니다. 김모 씨예요, 김모 씨. 네, 김모 씨.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김 씨가 무진장 많어. 김이박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몇백만 명 되니까 김모 씨. 특수협박 피의 사건으로 현행 범인을 체포해서 고양경찰서 화전파출소에 인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족한테 그래서 체포됐었어요. 체포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요즘이 현행 범인 체포의 이유. 피의 사실 공표자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수사 중일 때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현재 뭐뭘 조사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공표하면 처벌됩니다. 그게 바로 피의 사실 공표죄예요. 근데 기자들이 알고서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기자들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걸 어떻게 알고서 그 내용을 갖다 하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이 체포 통지서를 통해서 알게 된 건 제가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수사 진행 중인 수사 주체가 공소되기 되기 전에 그때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피혐의자와 A가 이게 운전자인가봐, 그지? 네. 그다음에 B는 여성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둘은 무슨 관계인데 제가 무슨 관계는 한 번 더 모자이크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이제 인적 사항만 모자이크를 하는데요. 저는 한 번 더 그 둘의 관계는 제가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타고 있던 사람 친구 관계다. 합정역에서 피해자가 김모 씨가 끼어들기 하고 나서 여러 차례 급제동하며 위협운전했다는 이유로 자유로까지 본인 수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 김모 씨가 주행하는 그랜저 TG? 네. 그랜저 TG를 따라가면서 창문을 열고 죽여버린다, 너 내려, 죽여버린다 등 위협하고, 또 정차에서 3명이 함께 그랜저 TG 차량을 흔들고 주먹질을 하는 등 김모 씨가 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한 것이다. 이게 이제 벤츠 쪽이고요. 그 다음에 김모 씨는, 피혐의자 김모 씨는 합정역에서 일산 방면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초입구에서 피해자 벤츠 운전자가 운전하는 그 차량 앞으로 방향지등 없이 끼어든 후 5회가량 급제동하여 위협운전한 것이다. 이게 상대 측이 주장한 거지. 그리고 신고한 내용이죠. 네네, 맞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의 이유. 보복운전하는 차량을 붙잡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경위 누가 현장 도착해서 보복운전하는 차량 붙잡고 있다. 이게 상대편이 112 신고한 거네. 네네. 경위 누가 두 사람이 도착해서 양쪽의 진술을 청취한 바, 벤츠 쪽 3사람은 김모 씨를 지목하면서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김모 씨는 상대 3사람부터 심한 욕설과 위협적인 폭언을 들어 심한 공포감을 느끼는 등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판단하기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서로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명의 기회, 변호인 선임권, 체포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과 진술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체포된 거네요. 네. 저 그때 경찰관이 한 사람 여자 같던데. 다 남자분. 둘 다 남자예요? 네. 한 분이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어서 다른 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모자이크 돼 있어서 그랬는지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이제 그만들 하세요라고 난 그래서 여자인 줄 알았더니 여자는 아니고 둘 다 남자였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 그 제일 가까운 고양경찰서 화전 파출소로 갔다는 거죠. 네. 거기서 얼마 동안 거기서 이제 다시 고양경찰서로 갔을 텐데. 네네.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있다가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가족들도 오고. 네네. 저쪽도 가족들이 왔었나요? 아니요, 안 그쪽은 안 왔습니다. 오고. 그러면 사고 상황이 요거 나한테 보내준 게 처음에는 이제 영상 4개 올렸다가 나중에 전부 19개 중에서 4개 올라왔을 때는 내가 좀 더 자료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보내주는데 그것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상태에서 SBS에 이제 뉴스에 나가고 비디오 모그 나가고. 근데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제일 궁금해했던 게 뭐였죠? 내가 자꾸 물어봤던 게 뭐였죠? 그 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하셨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렇게까지 쫓아온다는 것은 그냥 얼굴 없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네. 그지 뭐 좋은 일도 아닌데. 상대차가 엄청 쫓아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이제 후방 영상. 이게 처음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합정동에서 네. 합정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고, 때 들어가고,
음. 자, 이게 그러니까 일산 쪽으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산 방향으로. 상대차가 혹시 이게 상대차인가요? 요거? 네네. 옆에 요거 맞죠? 네. 불이 좀 펄해서 다시 고전부터도 볼 때도 요거 맞나요? 요거? 네. 응. 옆에 보이는 차량이 맞습니다. 이거 여러 번 봤죠? 네네. 그래서 상대차 어떤 차량은 알죠? 네. 아니 불빛이 펄해서 다른 거라도 차이가 나서 그래서 상대차 저쪽으로 가고 운전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도 나는 혹시 다른 차랑 그 차랑 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차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엔 내가 그 전체 영상을 다 이해가 안 돼갖고 네. 궁금한 걸 자꾸 내가 물어봤었는데 네. 이렇게 하다가 요 옆에 있는 이제 상대차가 이게 상대차죠 이거. 네. 예. 옆에 벤츠. 상대차가 들어오네요. 벤츠가 들어오는데 깜빡 이게 이제 네. 그렇게 하고 이건 나중에 이제 세우려고 세우려고 그러고 이게 중간중간에 좀 끊어져 갖고 네. 그래서 벤츠가 번쩍번쩍 할 때 번쩍번쩍 하기 전에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네네. 거기에 대해서 그 앞쪽 영상도 좀 보고 싶었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꼭 필요한 영상들만 보내줬다가 나중에 풀 영상을 좀 다 보내줍시다 해갖고 그래서 전후방 영상을 같이 보게 됐는데요. 전후방 영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전후방 영상이 근데 이거 그 번쩍번쩍 하기 전에 네. SBS 비디오만 번쩍번쩍 할 때부터 나갔죠. 네, 맞습니다. 그 앞에 합정도에서 나오는 건 안 나갔죠. 네.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 네. 왜냐하면은 그 앞에 뭐가 없이 저렇게까지 쫓아오진 않고 한 번 뛰어들 때 번쩍번쩍 했을 때 네. 그때 브레이크 5번 밟은 거가 이제 아까 이 경찰에 체포 네. 통지서에 나오던데 네. 그 5번 그거 갖고서는 안 그건 좀 있어요? 네. 그럼 아냐 너 아냐 안 가져와서. 안 가져왔어? 금방 괜찮아집니다. 괜찮습니다. 나 좀 오래된 식염순이 있는데 아니, 금방 괜찮아? 네네, 괜찮습니다. 눈이 크고요 겁이 많게 생겼어요. 저는 눈이 커도 저는 조금 싸납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김 군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 흘릴 것 같이 좀 그런 표정입니다. 불편한 자리죠, 이 자리가. 그리고 저기 오늘 경찰 조사 받고 왔죠? 네네. 경찰 조사 또 전부 다 몇 번 받았나요? 첫날 말고 지금 그때 이후에 지금 오늘 또 두 번째. 2번 더 받았나요? 네네네. 그럼 무슨 요일? 제가 금요일하고 금요일? 토요일, 네. 금요일하고 오늘 네. 일요일 2번 받았네. 네. 그러면 본인 조사는 다 끝난 건가요? 네, 다 끝났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오히려 지난 화요일 갔을 때는 내가 중구난방으로만 물어봤었는데 근데 오늘 경찰 조사까지 다 했으니까 처음에 그때 얘기했던 얘기 또 좀 길게 했었는데 오늘은 좀 축약해서 그리고 경찰에 조사받았던 내용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까요. 네. 자 여기에서 그리고 또 내가 궁금했던 게 그 전에 아무 일도 없었냐 때 내가 제일 자꾸 물어봤던 게 뭐였어요? 내가 자꾸 물어본 게 있었잖아. 내가 저 오픈하기 전에. 일단은 그 전에 차량들이 전에 무슨 일이 없었는지. 그게 무슨 일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궁금해한 게 조금 더 가까이 앉아 마이크 잘 들어가게. 네네네. 내가 부딪힌 적이 없었냐 물어봤잖아. 네. 사고 난 적이 없어요. 그래 사고 난 적이. 네네네. 그래서 혹시 사고 나서 도망가면은 뺑소니 잡으려고 쫓아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 뺑소니 혹시 그 차가 뺑소니 잡으려고 쫓아온 거 아니냐? 난 그게 궁금해서. 네네. 그래서 그 번쩍번쩍 하기 전에 나는 처음에 합정대 들어가고 그 차는 처음부터 자유로로 왔다. 자유로 쪽에서 강변북로죠, 그죠? 네네. 그래서 그때 번쩍번쩍 처음 만난 거냐? 그리고 두 차가 부딪힌 적이 없었냐? 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그런데 번쩍번쩍 할 때 그 차 번쩍번쩍 하기 전에 네. 아까 그 합정도에서 내려와갖고 번쩍번쩍 할 때 중간에 좀 끊겼어요. 네네.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때. 네. 그때 저 영상이 없어 내가 좀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 영상 공개되는 거 별로 원치 안 했죠. 네, 제가 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욕하고 또 뭐 때문에? 앞에 차량에게 상향등을 켜서 네, 차선 변경하면서 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변호사님 그 부분은 사건 관계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니에요. 전체가 다 있어야 저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합정동에서부터 그 차가 번쩍번쩍 할 때까지 과정을 쭉 넣고, 왜냐면 그걸 안 하면은 또 뭔가 빠졌다, 뭔가 있다, 또 뭔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어차피 이 영상은 경찰도 갖고 있죠. 네. 경찰한테 이 메모리 칩을 줬다가 나중에 거기서 경찰이 거기다 이렇게 카피해놓고 다시 받아온 거죠. 네. 그게 어차피 경찰도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숨겨서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는 거, 유리한 것만 보여주는 거,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해서, 그래서 진짜 그때가 처음이라는 것을,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 들어가는 거. 처음 들어가서 전방과 후방과 이걸 맞추는데요, 무척 힘들었어요. 이게 싱크로 그러잖아요. 그 수영할 때 둘이서 같이 들어가는 거 싱크로나이즈라고 그러듯이 두 개를 같은 시간대로 맞추는 거, 이게 무척 힘들었는데요. 자, 여기서 하면서 앞차가 지금 저 뒤에 오는 게 벤츠죠? 네, 맞습니다. 요거. 나는 앞차한테 이 앞차한테 하는 소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나가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근데 조금 빠진 것 같다? 앞에다가 번쩍번쩍 아, 그 영상 나왔었습니다. 몇 번 했었지? 번쩍번쩍? 여러 번 했나요? 네네네. 이게 쭉 연결된 거 맞나? 네네네네.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 한 번 더 하고 두 번? 이게 지금 상향 킨 거지, 이게? 네. 상향등을 여기다 여러 번 켰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네. 합정도에 들어갑니다. 지금 계속 정도에 연결되는 거죠? 네. 상대전 저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네. 이쪽에. 네. 내가 여기 들어왔어. 앞차한테. 앞에 미니죠, 요거. 네, 맞습니다. 미니한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0번 조금 더 한 거 같네. 그죠? 번쩍번쩍 한 번, 또 한 번, 12번, 한 12번 정도? 네. 또 한 번. 그리고 옆으로 가요. 자, 여기서, 네. 왜 앞차한테 이렇게 번쩍번쩍 하고 바짝 붙어 그랬나요? 일단은 앞에 차량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도 했고, 여기 이만큼 공간이 있는데, 그리고 너무 천천히 가기도 했어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차들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여기 1차로, 2차로. 네, 1차로하고 2차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차들이 앞에 좀 있다 보니까 천천히 가는데 3차선의 미니 같은 경우는 뻥 뚫렸는데 똑같이 너무 천천히 가서 그때 제가 상향등을 키면서 그랬었습니다. 미니의 속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때? 그때 제가 60km로 달리다가 이제 미니 차량 때문에 한 감소돼서 40에서 한 50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제한 속도는? 80km 80.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니한테 번쩍번쩍 하지 말고, 네. 그냥 실선이었네요, 여기가 참. 이제 여기 점선 나왔어요. 네네. 요 4차로로 갈 수는 없었나요, 여기서? 지금 4차로에도 차가 있었는데요. 요 차? 네네네. 이제 그 차량이 빠지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때 네네. 저 차가 이쪽으로 빠져서. 네네네. 그때서야 차선을 변경. 그럼 여기서 저 차가 이제 4차로 갔으면은 4차로에 쭉 가도 되는데 좀 가다 다시 그 앞으로 들어가요. 네네. 다시 여기서 지금 3차로로 들어가고 벤츠가 저 뒤에 이미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이때 들어가는 거 이때. 네네. 이때 먼저 붙죠. 자, 이게 사건의 발단이야. 네. 자, 여기서 4차로 계속 가도 되는데 왜 3차로 들어왔어요? 4차선의 밑에 보면 우회전에서 빠져나가는
화살표 표시가 있었어가지고요. 요거?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4차선에는 이제 마포 쪽으로 빠지는 차들이 많이 진입할 거라 생각해서 저는 3차선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길 평소에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진 않습니다. 가끔, 네. 이날 어디 가던 중이었죠? 이제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아, 집으로 가면 여기 가다가 어디 뭐 다시 뭐 저 강 북이에요? 강 남쪽이에요? 한강을 놓고 강서. 그럼 네네. 다리를 건너가야 되네. 네네. 쭉 내려가다가 뭐 다리를 하나 건너서 가야 되는 그 상황이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차가 여기서 뒷차가 내가 차로 변경할 때 뒤에서 번쩍번쩍해요. 이미 막 들어왔는데 번쩍번쩍 했어요. 자, 여기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들어왔어요. 네. 이 브레이크 등이 5번 잡았더니 바로 이 부분이죠. 네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우리 본인, 내가 이제 네. 1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들어가면서 하나, 네. 둘, 계속 잡으면서 둘, 또 이번에. 네. 자, 여기서 상대차가 번쩍번쩍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급제동 5번 한 거다라고 상대편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이 브레이크 잡은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차선 변경할 때는 앞에 차량도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으면서 들어가야 된다고. 차로 변경 방향 전환하면서 속도가 네네네. 달리는 속도로 이제 가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계속 브레이크 밟은 거는 앞 차량하고 간격이 가까워지면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들어가고 그거 짜증나 진짜 그랬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앞에 미니 차량입니다. 아. 지나가고 나서 미니 차량한테.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왜 미니 차량이 있어서 이렇게 했느냐는 거 짜증나는 건 미니 차량한테 한 거고 네네네네, 이 벤츠하고는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들어가면서 이때 브레이크 잡는 것은 요 차랑 가까워져서 그랬다는 얘기인가요? 네, 앞에 차량과. 근데 이때 마침 상대차가 또 옆으로 계속 나가요. 네. 벤츠가 저쪽 4차로 나가거든? 네. 근데 마침 이때 또 나도 나가. 네. 왜 나갔나요? 일단은 제가 3차선에 있을 때 벤츠 차량이 상향등을 켜가지고 제가 차선 변경 해주려고. 비켜주려고? 네, 비켜주려고 차선 변경 하려고 했는데 이제 뒷차를 못 보고 뒷차량이 차선 변경하는 거 못 보고 저도 옆으로 빠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켜주려고 차선 본인은 변경. 비켜준다고 그러지만 상대차 입장에서는 네. 자기가 들어올 때 여기서 마침 뒷차가 들어오는데 네. 이 포인트가 이거죠. 상대차가 저 차는 1차로부터 쭈르륵 해서 4차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가는데 상대차가 이쪽 들어오잖아요. 네. 들어오는데 마침 이때 불박차가 들어가니까 빠쩍빠쩍 했고 네. 또 브레이크 잡으니까 이게 일부러 번쩍번쩍 기분 나쁘다 해서 브레이크 잡은 것처럼 이제 그게 신고가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브레이크하고 저 차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이때 또 나가요. 네. 그 뒷차 입장에서는 길막어? 그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차선 변경 해주려고 이제 옆으로 비켜주면서 이제 뒤에 차량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는 게 나중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의도치 않게 저는 차선을 변경해서 비켜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저는 그걸 못 보고 그래서 벤츠 차량이 차선 변경하면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깜빡이 안 켰다 그러네. 깜빡이 소리가 들리던데. 네네. 깜빡이는 제가 차선 변경하면서 깜빡이는 그래도 제가 계속 다. 근데 좀 늦게 켰죠. 네, 조금 늦었습니다. 차선 밟으면서 켰지. 네네. 그거는 깜빡이는 미리 켜야 돼요. 미리 켜고 뒤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그러지 못한 거 뒤쪽에서 벤츠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돼갖고 막 이제 추격전이 시작됐어요. 근데 벤츠를 비켜주느라고 벤츠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 뒤에서 번쩍번쩍 했을 때 네. 내가 미안해서
그 차가 비켜주느라고 내가 다시 4차로 나갔다. 그럼 4차로 나가는데 비켜줄 마음에 뒤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럼 뒤에서 쫓아오면서 이제 또 들어오잖아요. 또 번쩍번쩍 하잖아요. 네. 이때 손 한번 들어주든가 비상등 한번 켜주지 왜 안 했어 그거? 그거는 제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저도 나중에서 이제 손 한번 흔들어주거나 비상등 한번 켜주면은 상대방도 이제 괜찮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럼 그냥 이때부터 계속 쫓아오고 도망가고 한 거죠. 네. 특별한 일 없었죠. 그다음부터는 가다가 중간에 창문 열고 창문 내다보고 내 세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잠깐 내리라고 그랬는데 옆에 지나치고 이제 고단히 이지고 그다음에 또 창문 막 이러고 가다 툭툭 치고 네. 그러고서 나중에 차 세우는까지 거기까지죠.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미니한테 번쩍번쩍한 거. 네. 풀 영상 올린 것에 대해서 댓글 봤어요? 네. 맞습니다. 댓글이 2,000개가 넘습니다. 2,000개 중에 이거 다른 거 넘었네? 네. 2,000개 중에 본인이 봤을 때 본인을 비난하는 글들이 무지장 많았어요. 네. 뭘 제일 많이 비난하던가요? 일단 제 운전 습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앞에 차량 미니 차량한테도 상향등 키면서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댓글 중에 보복운전 그 벤츠를 욕했는데 보니까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 한 김모 씨가 더 나쁘다라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본인은 이제 급한 일이 있어. 내가 지난번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다는데 급한 일은 개인적인 일이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고 급한 일,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런 급하면 그렇게 되느냐? 그럴 것 같으면 아침에 나오지. 네. 그리고 그게 오늘 한 번이 아니라 평소의 습관 아니냐? 그리고 혼잣말로 욕하더라도 그건 저 인성이 그렇다. 저 인성 보소 그러면서 아주 그냥 파렴치한 사람으로 그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네. 그런 글들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일단은 제가 인지를 못했었고요. 제가 운전 습관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한다고는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평소에 내가 운전 어떻게 하는지? 네네네. 근데 이렇게 영상 보고 이제 제보하기 전에도 제가 영상들을 보니까 너무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보고 앞에 미니 쫓아가는 거, 제가 이 전방 영상, 후방 영상만 보면 게 안 나오는데 전방 영상이 나오니까 그거는 좀 안 올려줬으면, 제가 충분히 후방 영상으로만 깔고 가셔도 돼요. 근데 그걸 왜 그랬냐면은, 모든 걸 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저희 PD 두 분하고도 이거는 우리 그 제보자한테 불리한 내용인데 이걸 뺄까? 이 후방으로만 할까? 근데 처음에 전후방 영상이 같이 나오다가 그 부분만 후방 나오면 또 뭔가를 숨긴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공개하고 비난을 감수하자. 그런데 전체적인 의견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댓글 중에는 우리 불박차 운전자가 더 나쁘다.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 그런 글들이 많아서 난 솔직히 난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왜냐면은 원인 제공한 거,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앞에,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미니하고 뒤하고 일행인가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미니가 일행인데 우리 일행차한테 그렇게 빠짝빠짝빠짝해? 저 뭐야 저거? 그래 쫓아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는데 어떤가요? 미니는 전혀 별개인가요? 네, 미니 차량하고는 전혀 다른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경찰 조사 받으러 왔을 때도 미니 차량도 오지 않았고 미니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없었던 걸로 보아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미니한테 바짝 쫓아간 것은 평소에는 어쨌는지 모르는데 요번 영상 보니까 네. 내가 저런 면이 있구나. 네. 저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충분히 했죠. 네, 충분히 할 거 지금까지도 이제 영상 보고 나서 지금까지는
더 많이 양보 운전하고 방어 운전하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글들이 상처를 줄 정도로 심한 글들이 있었어요. 네. 아, 그리고요, 댓글 중에, 좀 도를 넘는 그 인신 공격적인 글이 있다 싶을 때는, 다른 분들도 같이 보는 공간이기 때문에 차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이 너무 심할 때, 반대 의견이라고 차단하는 게 아니고요, 심한 욕설이라든가, 너무 심한 인신 공격성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차단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요번에는 아주 또, 내 댓글을 왜 숨겨놨어?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그것은, 판단했을 때 지나쳤다 싶은 것들, 반대 의견이라고 해서 감추지 않습니다. 지금 댓글 2,000개 중에 불리한 댓글 무진장 많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이 더 불리한 댓글입니다. 그리고 이 댓글이 여론이다라고들 생각하시죠. 근데 저는 그게 여론일 수도 있고요. 또는 침묵한 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만 심한 욕설, 심한 인신공격성, 그리고 좀 표현이 공개되게 부적절한 내용들, 제가 표현은 못하지만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은 차단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댓글도 다는 못 봐요. 쭉 넘기면서, 이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또 어떨 때는, 양쪽으로 갈려서 막 서로 의견이 주고받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특히 보복운전 관련돼서 이 댓글들의 성향을 보면요. 보복운전한 거 그거 나쁘다가 아니라 원인이 더 나쁘다라는 댓글들이 엄청 많은 걸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건 말고 그 전에도 또 있었어요. 부산에서도 있었어요. 부산 사건에 있어서도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린 이유는요. 물론 원인 제공한 것도 그것도 본인도 반성을 합니다. 지난번에 부산 사건도 본인이 반성한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무 급하게 한 것 죄송합니다. 그런데 원인 제공한 것도 근데 그 원인 제공 때문에 쫓아가면서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결국 민의를 껌뻑껌뻑한 거, 번쩍번쩍한 거 그것은 많은 댓글로서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제 28이니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다 봤지, 이거요? 네. 여자친구도 많이 좀 힘들어 했죠? 네. 제가 댓글 보러 갈 때마다 못 보게. 그죠? 네. 오히려 여자친구 보지 말라고 그러죠? 네. 여자친구 먼저 봤기 때문에. 네. 보면은 이게 상처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건 다 본인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계기로 더 안전운전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이어지는 상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자 여기서 이제 상대자 번쩍번쩍 내가 앞에 차 번쩍번쩍 그죠? 내가 앞에 차 이거 정말 잘못했어요. 네. 그리고 저 앞차가 근데 이 앞차가 아마 초보 운전하는 분들 특히 여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뒤에서 번쩍번쩍 신경도 안 써. 그럴 때 있어요. 네네. 그 여자들은 보통 한 군데만 쫙 가는 그런 분들 계셔. 네. 그래서 근데 뒤에서 번쩍번쩍 할 때 불안했을 거 아니야, 그죠? 네네. 이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네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것도 난폭운전죄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난폭운전죄라는 것은 이 차량의 속도와 주변 상황을 봐서 난폭운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끼어들기, 이유 없는 급제동, 앞으로 막 쪼아대기 그런 것들을 하나를 지속 반복하거나 두 개 이상을 연달했을 때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또는 교통상의 위협을 발생시켰을 때 이게 난폭운전죄인데요. 지금 이거 앞차에 대해서 바짝 따라가는 거 안전거리 미약부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속도가 한 4, 50 정도라고 그러면은 이 정도에서는 난폭운전죄라고 보기는 좀 미흡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은 기소돼갖고 법원에 가서 요즘 난폭운전죄가요 기소는 되는데 법원에서 무죄되는 게 많습니다. 요건이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난폭하게 운전한 거고 네. 이런 운전은 앞으로 하면 안 돼요. 네네. 네, 다른 사람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탁 좋아되면서 계속 그랬으면은 그럴 때는 근데 지금 속도가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주변 차처럼 80도에서 한 4, 50 정도 된다니까 그래서 요거는 난폭운전죄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지만은 네네. 근데 보통 말하는 상품권 대상은 충분히 되는 거 알죠? 네. 난폭하게 운전한 거 안전운전 불이행이니까 네. 그 다음에 실드 친다고 또 말씀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난폭운전죄에 대한 판례들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최근에 새로운 뭐 또 자료가 있으면 제가 그래도 좀 더 많이 접하겠죠. 그래서 난폭하게 운전했습니다. 그러나 난폭운전죄는 죄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난폭운전죄를 의율할 수는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난폭운전죄가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 빵빵빵빵빵빵 하는 것은 그것은 난폭운전죄에 해당되지만 이유 없이 번쩍번쩍번쩍 하는 그것은 아직까지는 난폭운전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번쩍번쩍번쩍 하는 것도 난폭운전죄에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욕한 거요. 아이씨 바로 운전 어떻게 하는 거야? 혼자 욕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혼자 있을 때는 욕해요. 예, 에이씨 그러면서요. 혼자 있을 때 남이 안 보이게 나 혼자 욕하는 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보통 지나갈 때 빵 할 텐데 빵은 안 했네. 옆차한테 왜 이렇게 이씨 운전 뭐 그때 이런 거 감사 빵 할 텐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래도 실수는 안 하고 점선에 들어갔어. 근데 지키는 건 지키면서 또 지키는 건 지키는데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는 것도 있어. 자, 짜증나. 그리고 뒤에 번쩍번쩍번쩍. 그러고 여기서 다시 뒷차가 번쩍번쩍, 아이고, 저 뒷차한테 비켜줘야 되겠네? 그러고서 마침 그때 차도 나가는데, 요게 순간적으로, 아까 봤을 때는 없었어요. 이런 경우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비켜줘야지 해서 비켜줘야 하고, 옆 보고, 다시 앞에 보고, 트는 사이에 그때 들어오는, 이런 경우는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바로 뒤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앞을 봐야 되잖아요. 앞차의 간격. 지금 앞차의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뒤를 못 봐서 그래서 일단 나가는데 뒷차가 마침 또 다시 번쩍번쩍번쩍. 여기서부터 계속입니다. 계속해서 하다가 여기 요 뒷차 운전자죠? 아니 뒷차 맞습니다. 운전자? 그 뒷차? 뒤에 동승자? 네네 동승자. 여기는 어디쯤 지났대요? 이제 가양대교 빠지기 전. 이제 저 강변북로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네네 가기 전에. 또 이렇게 세우라고 그러네요. 이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일단은 처음 겪어봤고요. 조금 무섭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저쪽에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타고 있다는 것도 이때 알았네. 네, 일단 저는 혼자였고 이제 뒷좌석에 한 명이 일단 한 걸로 봐선 2명 이상으로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큰일 났다 이렇게 좀 무섭기도 하다. 왜 무서웠어요? 왜? 이게 계속 쫓아온 거죠 이게. 네. 뒤에서 계속 쫓아오다가 이제 옆에서 처음으로 이제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나중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앞에서 멈출 수도 있는 거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앞에서 멈출 수도 있는 거고 세운 다음에 내려서 위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제일 좀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됐다가 지나치고 자 내가 옆으로 빠지네요. 네네네. 빠져서 자 이때 무서운데 왜 저 지금 뭐라 했어? 저 병신 너 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여기서 뭐라 그런 거예요 지금? 뻑큐. 그냥 말해도 되나요? 편하게. 뻑큐 처먹어 병신 같은 새끼야. 뻑큐처럼? 처먹어. 뻑큐 처먹어? 네. 뻑큐 처먹어 병신 같은 새끼야? 네네. 그럼 말로 한 거예요? 손 행동을 한 거예요? 이때도
창문이 닫혀 있었고요. 예. 저 혼자 차 안에서 한 말입니다. 아, 말로? 네네네. 뻑큐 쳐먹어, 병신 같은 새끼야? 네네네. 나 무슨 말인지 아까 안 들려갖고. 네네. 그렇게 하고, 근데 무서운데 어떻게 욕이 나왔어요? 일단은 이게 화도 나고 무섭고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몸으로 위협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고 영상 보고 다시 알았거든요. 보니까. 네, 아. 영상 보고 알았거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왜냐면 그 당시는 당황스러워서 뭐 했는지 잘 모를 거야. 네, 그냥 뻑큐 쳐먹어, 병신 같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한 거네. 네네. 자, 그렇게 하고 또 갑니다. 한참 가. 네, 또 이제 요번에 N쪽에 와서 또 그러네? 네, 여기는 두 사람이에요. 아까 이 사람이죠, 아까. 네. 아까 또 몸을 내밀고, 여기 또 앞에 또 한 사람, 이게 여잔가요? 네네. 앞에 여자분이. 손이 계속 둘이. 세우라는 거죠, 이게 차. 네네네. 뒤에 트럭도 있네. 네네. 차를 두들긴 거네. 네네. 네. 그러고서 이때 앞차가 안 갔으면 그냥 붙잡힐 뻔했네. 네. 여기에서 앞을 가로막고, 차 세워라, 차 세워라. 뒤에 트럭이 바로 뒤에 오고 있었는데, 이때 사고 날 뻔했어요. 네. 근데 그때 저도 몰랐습니다. 차들이 뒤에 멈춰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고서 내리고, 이때 요 차가 안 갔으면 그냥 붙잡힐 뻔했지. 네. 근데 이 차 가서 마침 내가 진행하고, 네네. 진행하고 다시 이제, 네, 이제 두 번째 빙신 같은 새끼들 했어요. 네. 그리고 가다가, 여기, 세 번째. 여기에서 이제 가양대교로 지금 나가는 거네?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차 때리고, 가양대교로 가는데, 자, 상대 차를 따돌렸다 생각했나요, 여기서요? 네. 그 전에 이 차죠, 이 차. 그 차가 내 앞으로 간 건 들어간 거네? 네. 그 전에 생각했던 게 일단 상대방 차가 제 옆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빠져야 되는 곳이었고 여기서 이제 안 빠지는 척하고 그냥 빠져나가면은 안 빠지는 척 하다가. 네네네. 내가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상대방도 그냥 지나치고 이제 끝났겠다. 그냥 그렇게 최악 상태까지는 오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나는 그냥 쭉 직진할 것처럼 하다가 샥 빠진 거네? 네네. 그러니까 엇비슷하게 가다가 내가 얼른 빠졌는데,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열려오다가 샥 빠진 거네? 네. 그러니까 이 차가 여기를 넘어오네요. 네. 저 차가 저기서. 그리고 그다음 계속 쫓아오는 거야. 네. 그죠? 이 가양대교 지나간 거죠? 네. 가양대교 건너가서 저 올림픽대로. 지금 올림픽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행주대교. 김포 쪽으로 가다가 김포 쪽으로 그러면은 우리 집으로 가야 되는 건 지나친 거네? 네. 집을 지나쳐서 그 차가 그러면 집으로 안 가고 지나친 이유는? 일단은 제가 발산IC라는 곳에서 빠져야 되는데요.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바로 신호가 걸리거든요. 거기가 무슨 향교 항천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내 영천향. 친구네 집으로 있어. 정말? 네, 거기 맞습니다. 빠져나가면 바로 신호에 걸리고요. 제가 최악의 상태를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봐 멈춰 세우고 이제 내려서 못 도망가게 막아서 이제 내리라고 하고 위협하고 그럴까봐 그냥 일단 신호 없는 곳을 택하여서 쭉 계속 그럼 이제 김포 쪽으로 이제 내가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 저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내달린 거네요. 네네. 내달리다가 네. 이제 그 차가 안 보였어요? 계속 보였습니다. 계속 보였어? 네네. 계속 보였는데 그런데 지금 행주대교로 올라간 거는 지금 그동안 안 보이다가 여기서 나타나거든 상대차가? 네, 계속 뒤에서 응. 저를 계속 쫓아오다가 응. 이제 거기서 이제 행주대교에서 다시 그러면은 이 행주대교 네. 이 행주대교까지 왔을 때 네. 이 가양대교로 올라가서 네. 쭉 가다가 지금 다시 지금 이제 행주대교잖아. 네네. 또 다시 이제 그럼 요 과정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 가양대교에서 김포 쪽으로 가다가 네. 행주대교에서 내가 올라왔잖아. 네네. 그때 그때 저 차가 계속 따라온다는 알았어요? 아니면 이제 따돌렸다 생각했어요? 저는 계속 따라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는 이제 따돌렸나 하고 보면은 또 계속 옆에서 막 쫓아오고 또 가다가 제가 몸을 숨기려고 빨리 이렇게 도망가는데도 뒤에 보면 없다가도 또 계속 쫓아와 있고 그랬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주대교네. 네. 행주대교에서 또 이제 채우라고 그러네, 그죠? 네. 자, 계속 몰아붙이고, 그래서 행주대교에서 내려와서, 네, 이제 다시 다시? 제주도를 이제 저쪽이네? 마포 쪽으로? 네, 맞습니다. 마포 쪽, 그러니까 여의도 쪽으로 올라가는 거네? 네, 네, 네. 올라가면서, 여기서, 신고를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이제 막 몸을 내미네요, 우선. 네. 이때 몸을 내밀 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 차를 때리고. 네, 몸을 내밀어서 차를 네. 때리는지 몰랐었는데요. 일단은 뭐를 던지는 것 같았고 계속 차선을 옆으로 밀고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대로 정말 가다가는 사고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가지고 이제 경찰분을 경찰에 신고. 네네, 경찰분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네. 지금 옆으로 저 차가 달리면서 내한테 막 이제 부딪히려고 하지는 않았나요? 처음 지금 보신 것도 지금 차선을 계속 밀면서? 네네, 부딪히려고 하고 그래도 다행히 옆에 차가 없어가지고 저도 옆으로 차를 이렇게 비껴나가면서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냥 비키지 않고 계속 갔으면 부딪힐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 차 들어오면 내가 옆에 비켜준 거네, 옆 차로로. 네네. 그렇게 한참 가다. 네, 지금 신고하는데. 네. 지금 이게 거의 끝인가요? 네. 앞에서 막 차에 막 치고 지금 엄청 위험운전하고 있어요. 신고하는 동안에 차가 멈춰지게 됐네, 그죠? 네. 신고하는 동안에. 네. 저기 갓길 아니죠? 네. 1차선, 1차로. 1차로. 네네. 1차로 뒤에 차들 오고 있었죠? 네. 뒤에 영상 볼까요? 내린 다음에 다른 차들 비켜가고 사람들이 내려서 막 이제 세 사람 내려서 뒤에도 사람 있어요. 뒤에. 네. 요 뒤에. 하얀 옷이 남자고 여기 여자죠? 네. 뒤에 제일 많이 있던 사람이 여자분이. 아, 여자가 제일 뒤에 많이 있었어요? 네네. 이때 뒤로 후진해서 도망갈 생각 못 했어요? 네. 일단은 뒤에 제가 얘기 들은 게 옆에서도 제 차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못 도망가게 다 막아라 이런 얘기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자동차 전용 도로라는 걸 인식하고 뒤에서 차량들도 달리고 전혀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도망도 못 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위된 거네요. 네. 포위된 상황에서 있었던 얘기. 자, 나는 경찰한테 신고를 했고 네. 신고하는데 상대도 경찰에 신고를 한 것 같아요. 네네. 보험사 쪽에도 전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차를 긁었다고 하면서 보험사에도 전화를 하고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일단 내리라고 하고 차를 흔들고 창문 치고 그러다가 이제 안 내리니까 이제 열받아서 이제 전화로 봉고차에 애들 태우고 여기 자유로 여기까지 오라고 하면서 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네네. 봉고차 애들 태우고 오라는 얘기? 네네네. 아, 그게 지금 이 영상에 들어있나요? 네네, 들어있습니다. 아, 나는 빨리 감기 하는 거 못 봤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여자분도 남자분들도 이제 제가 못 도망가게 막으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자분도 이제 욕을 하고 남자분들도 이제 아, 여자가 말리진 않고 여자도 똑같이 욕을 했어요? 네네, 계속 뒤에 있을 때도 제가 뒤에 경찰차 오나 안 오나 보는데도 욕을 저한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하고 있는 모습을 따라하면서 막 좀 이렇게 좀 희롱? 네, 이렇게 하고 또 노래 부르면서도 저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노래를 불러? 네, 운전자분이 노래 부르면서 막 저를 막 조롱하고 이제 경찰관들 오면은 차에서 내려야 되니까 너는 그때 죽었다고 하면서 좀 위협적인 말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만 따로 해서 한번 또 올려볼까? 그럴 것까지는 없을까?
나는 그거 못 들었거든. 나는 전체적인 과정이 흐름이 중요하지 거기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그런 지금 얘기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죠. 네네. 오늘 뭐 그것까지 볼 시간은 없고 자, 여기서 계속 이러면서 그런데 문은 원래 잠겨 있었나요? 내가 석상 높이 딱 잠근 건가요? 저도 생각 못해서 문을 잠그려고 하니까요. 일단 40km 이상 달리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그거 인지하고 또 혹시 몰라서 한 번 더 문을 잠가 보고 창문도 열려 있는 곳이 있나 없나 보고 창문 다 닫혀 있는 것도 확인하고 이제 차 안에서 이제 경찰분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 차를 세우고 얼마 동안 기다렸나요? 경찰분들이 올 때 오시기까지가 25분에서 30분. 30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뒤에 차들한테 사고가 안 날지, 그리고 이제 차에서 어떤 거를 꺼내서 창문을 깨진 않을지. 네. 혹시 뭘 들고서 깰까봐. 네네네. 그리고 경찰관분들이 안 와가지고 조금 걱정되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에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던 게 지금 이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이 상황이 올지도 몰랐고. 어떤 상황? 마지막 최악의 어떤 상황? 지금 이렇게 차 가로막고 못 도망가게 막았던. 또 도망가면서 이렇게 될 것 같았었는데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럼 여기서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제일 최악의 상황 뭐까지 생각했어요? 만약에 뒤에 덤프트럭이라든지 운전자들이 만약 못 보고 제 차와 앞에 차를 이렇게 들이박을 수도 있는 상황을 제일 걱정을 했었고요. 저 사람들이 뭘 해서 유리를 깨는 거는 생각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트렁크도 열고 그래요. 트렁크도 열어? 네네네. 근데 그 트렁크 여는 게 아무래도 1차선하고 2차선에 같이 걸쳐 있다 보니까 그래서 트렁크를 열었나 봐요. 뒷차한테 저 조심하라고? 네네네. 근데 거기서 저는 뭔가를 꺼내가지고 유리창을 깨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뭔가 끄집어내서 유리창 깼으면 좀 상황이 어찌 됐을지 모르는 거네. 네. 그런데 생각보다 뒤에 맞은 저 끝에서는 저 차 세우고 네. 아까 막 창문을 막 나올 듯이 하다가도 네네. 그래도 그냥 말로만 하고 차만 두들기고 덜 난폭해? 어때요? 그게 어차피 경찰관 분들이 오면은 어차피 제가 내릴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더 큰일 났다 라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괜찮아? 너는 좆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어차피 손가락도 표 하던데? 네네네. 손가락질도 하면서 이제 네가 내 차를 긁었으니까 보험사도 부를 거고 그리고 이제 경찰관 분들 오면 내릴 거니까 너 그때 내려서 보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자기 차를 이렇게 막 보는 게 나와요. 그 운전석 쪽 뒷부분에 이제 범퍼 펜더 그쪽을. 네네.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전혀 만약에 반대편이었으면은 제 차를 옆으로 미는 상황에서 긁혔나 했을 텐데요. 그 정반대에 전혀 사고 날 뻔도 하지 않았던 부분을. 그래 결국은 자동차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벤츠의 요쪽 부분 여기 네네. 요쪽 부분을 좀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그지? 네네네. 요 부분을 보고 있었어 그지? 네네. 근데 여기는 나랑 스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네, 전혀 스치지도 않았고요. 제 차에도 그쪽 어떻게 긁힌 부분도 없었고요. 원래 나 있던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30분 동안 이렇게 갇혀 있네요. 갇혀 있으면서 어디가 전화하는데 이게 전화하는 게 보험사에도 전화하고 경찰에도 전화하고 그런 거네요. 네, 그리고 봉고차에 애들 애들 태우고 오라고? 그런 것도. 그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정말 정말로 영화에 나오는 조폭들 생각을 했고요. 정말로 봉고차 몇 대 와가지고 여러 명이서 쇠몽둥이 가지고 내려서 차를 이렇게 부시려는 상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빨리 경찰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경찰에 전화 통화는 한 번만 했나요? 또 어떻게 했나요? 여러 번 했습니다. 안 오셔가지고 계속 전화를 계속 했거든요. 언제쯤 오시는지 전화도 하고 또 계속 전화하고 계속
하고 음. 여자친구한테도 아, 여자친구한테도 네 아무래도 도움 청하려고? 아니요 제가 집에 도착해야 될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걱정할까봐 아, 집에 도착하면 여자친구한테도 나 집에 왔다가 전화해주네? 아 네네네 근데 훨씬 지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저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개인적인 일 때문에 아버지한테도 연락드리고 여자친구한테도 연락했던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근데 뒤에는 누군가 한 사람은 계속 있었던 거네 뒤쪽에. 근데 계속 돌아가면서 얼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 바로 멈추고 어 그리고 그 보험사랑 경찰관한테 자기네들이 내가 그런다고 여기서 네. 앞에서 막 멈추고 그 보험사랑 경찰은 내가 자기 차를 긁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 사람들이 전화하는 걸 내가 듣고서 그 이 여자친구랑 한테 이제 통하는 내용이네. 네네네. 그런데 경찰차가 지금 와요. 이 경찰차 내 신고 받고 온 거예요? 이 사람도 신고 받고 온 거예요? 일단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언제쯤 오냐고 전화했던 그 목소리 그분하고 저희가 왔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라는 목소리랑 똑같아가지고 그분이랑 제가 통화했던 사람이라는 걸 제 신고를 받고 왔다는. 그러니까 내가 112 신고하니까 나중에 저 순찰차하고 연결이 됐고 네네. 순찰차가 곧 오겠다라고 했고 네. 그 다음에 순찰차에서 나한테 전화가 온 거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위치를 다시 정확히 물어봤고. 네. 근데 저 차가 한 번에 바로 온 건가요? 찾다가 헤맸나요? 처음에 한번 물어보니까 한번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을? 네네네. 어딘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요. 저 차가 경찰차가 옵니다. 경찰차가 와서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관한테 일단은 얘기하고 그러고 해야지. 아니 내가 끼어들기 하다가 내가 끼어들기 하다가라는 상대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지? 상대 주장이? 상대방이 그렇게 제가 끼어들기 했다고. 네. 아, 끼어들기 하다가. 네네. 저는 그러니까 차선 변경 이렇게. 근데 상대방이 이게 끼어들기 했다고. 네. 그러니까 끼어들면서 브레이크 잡았다 그 얘기가 이거네. 네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 경찰관한테 여기까지네요. 네. 경찰이 왔으니까, 자, 우리가 왔으니까, 그때 경찰이 와서 우리가 왔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랬던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온 다음에 저 상대편들의 행동 어땠어요? 일단은 경찰관분이 오고 문을 조금 열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들이 야 이러면서 너 일로 와봐 이러면서 제 운전석 쪽으로 가까이 오더라고요. 문 살짝 열었다가 이제 거기서 멈춰 있었거든요. 정말 문을 열면은 어떻게 할까? 근데 경찰관분들이 그만하세요 하면서 제 문 쪽을 조금 더 이렇게 막더라고요. 그 사람들 못 오게. 근데 그때 이제 두 사람이 다 온 거네. 네네네. 경찰관 두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문을 열고 내리는데 제가 막 도망간다, 막 너 일로 와봐라 이런 얘기를 그럼 하더라고요. 그 상황을 한번 보죠. 그거는 제가 지금 빨리 감기로 했는데요. 빨리 감지 않은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방 영상, 후방 영상을 볼까? 마지막에 이리 와봐! 뭐 그러던데. 네, 여기야, 그지? 네네네. 경찰관이 와서, 네. 이때 이제 여자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남자 지나가고, 여기서 또 자꾸 저한테 도망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너 일로 와봐 경찰관인데도 그지? 네. 저기 운전자예요 누구예요? 너 일로 와봐 지금 한 사람이. 아마 그 뒤에 타있던 사람이 뒤에 타있던 사람? 싶습니다. 누가 누구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날 수도 있지. 근데 자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은 본인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요? 일단은 맨 처음에는 특수폭행, 뭐 이렇게 보복운전, 난폭운전 여러 가지로 상대방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상대방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똑같은 걸로 이제 쌍방으로 이제 같이 입건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일단 저는 자세하게 응. 일단 난폭운전죄는 해당하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응. 이게 이제 일반 도로교통법 이렇게 범칙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폭행 보복운전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죠. 여기서 여기서 들어갈 때 이 브레이크 잡은 거 이것은 진로 변경하는 중이기 때문에 방향 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브레이크 잡은 거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 브레이크 잡은 것은 앞차랑 간격이 가까워져서 잡은 거고 네. 그러니까 보복운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난폭운전 여부에 대해서 그 차 앞으로 2번 껴들은 셈이 되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오해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네. 난폭운전 쪽은 아니고 결국은 이제 범칙금 대상인지 그인지 검토되고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운전할 때 앞에 미니에 대해서 번쩍번쩍한 거 네. 그것은 앞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고요. 네, 근데 그것도 난폭운전죄라는 게 요건이 난폭하게 운전한 거하고 난폭운전죄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다소는 아니고 상당히 난폭하게 운전한 거 그것은 비난마다 마땅해요. 그리고 벤츠 앞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벤츠도 막 들어오던 차로 변경하던 중이고 이쪽도 들어가던 중이고 그래서 뒤에서 번쩍번쩍 할 때 브레이크 잡은 거 그것이 그 뒷차한테 불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앞차의 거리 때문에 브레이크 잡은 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깜빡이 좀 늦게 켜고 들어간 거 그거 하나 문제 되고요. 그 다음에 뒷차, 지금 본인 얘기 들어가면 뒷차가 번쩍번쩍, 그럼 내가 비켜줘야 되겠다 싶어서 나가는데, 그때 마침 뒷차 나오면서,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내가 비켜줘야지, 딱 보니까 옆에 없네? 그리고 다시 앞에 보고 이렇게 보고, 앞에 보고, 그런 사이에 뒷차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 번째도 문제는 안 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고는 벤츠가 무척 급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차로에서 4차로가 쭉 나오면서 근데 나중에 벤츠가 그렇게 내가 한강다리를 건너갔다 또 건너오도록 네. 그 단지 들어오면서 브레이크 밟은 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쫓아왔다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혹시 전에 들은 거 없어요? 오늘 또 이야기를 들은 게요. 제가 음주운전인 줄 알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조사 받으면서 그때 어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음주운전인 줄 알고 쫓아가서 막았다. 그래서 계속 말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라 저도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입으로 욕은 3번 했어요. 네. 손가락 욕한 적 있어요? 보이게? 없습니다. 창문을 제가 내리지도 않아. 창문을 한 번도 안 내렸어요? 제가 알기로 마지막에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냐면 좀 바람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 네. 달리면서 그 바람 소리가 들릴 텐데 창문 내렸으면은 그러면 마지막에 창문을 안 내렸나요? 어떻게 됐나요? 저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은 그 상대방 벤츠 차량 분들이 자꾸 손가락 욕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많이 들려가지고 제가 그럼 그 부분 일단 블랙박스가 당연히 요즘에는 다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그러면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정말 이거는 내가 사과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 돼서는 이제 블랙박스가 없다고 상대는 블랙박스 없대요? 네,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인정하기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그랬던 게 맞으면 영상이 있고 증거 자료를 있고 그러면 그럼 너무 화가 나고 당황해서 그런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할 텐데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제가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한문철의 블랙박스에서 금요일날 우리 이 사건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거기서 제가 그랬습니다. 블록체는 잘못이 없는 것 같네요. 이것은
어떤 범죄에 해당될 정도의 그런 잘못은 없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깜빡깜빡할 때 브레이크 밟은 거 그것이 고의로 그런 거 아니고 그리고 저는 그때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댓글을 보고 제가 내용을 더 파악하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뭘 보면서 좀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붉은 걸 보거든요. 붉은 걸 보면서 뒤에서 번쩍번쩍 5번 했을 때 그때 끼어들면서 브레이크 밟았다는 얘기가 그렇게 쫓아가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근데 댓글에 보니까 마침 벤츠가 또 4차로 갔는데 그때 간 것 때 거기서 또 한 번 문제가 됐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또 한 번 뒤에 번쩍번쩍 하는 게 저는 처음에 발단이 된 게 아까 체포영장 체포 통지서에도 있듯이 5번 번쩍번쩍 그때 5번 브레이크 밟았다는 건 나갈 때는 브레이크 밟았네 안 밟았네요. 한번 볼까? 여기서 나갈 때 여기는 브레이크 안 밟은 것 같은데? 브레이크 밟았나? 나가면서? 이제 그 나가면서는 앞에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안 밟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안 밟는데 여기서? 근데 거기서는 오히려 오히려 한참 가다가 이제 앞에 차들 때문에 밟은 거 있어도 네네. 두 번째 나갈 때는 브레이크 밟은 게 안 보이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나갈 때 그것은 전 연기 안 뒀었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 5번 번쩍번쩍 그것을 연장선에 쫓아가면서 번쩍번쩍 하는 걸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가는데 또 앞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또 더 기분이 나빴다.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연결이 그렇게 되네요. 그 경찰에서 그 두 번째도 얘기가 그 조사 대상이었나요? 지금 여기 이거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자 나는 이거 볼 때요 처음에 이거 내가 나가고서 이거 지금 번쩍번쩍 하잖아요. 네네. 지금 여기서 같이 네, 잘 보입니다. 이때 들어갈 때 번쩍번쩍 네. 네 번쩍번쩍 이때 네. 요거 네. 요거 한번 더 요거 네네. 여기까지 이게 범죄 사실에 들어있어서 피혐의 사실에 난 이거만 보고 그 다음에 또 나가요 여기서 네. 난 이때 번쩍번쩍 하는 거는 아까 그것 때문에 계속 쫓아오는 걸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두 번째 나갈 때 그 차가 나가는데 또 가로막았다 이것도 조사 대상이었나요? 오늘과 지난번에? 그렇게 조사까지 아니고 이건 왜 이렇게 했냐고 그냥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 왜 그랬냐 물어보셔가지고 자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정말 오해인 것 같다. 차선 변경 비켜주려고 한 건데 그때 벤츠 차량이 들어와서 그거 보고 이런 건데 그건 오해였다. 그래서 아까 뒷차가 번쩍번쩍 하니까 이거 내가 비켜줘야겠다 해서 나가는데 마침 그래 돼갖고 그거 이제 설명한 거네. 네네네. 그게 저도 그래서요 두 번째 나갈 때 그거는 저는 지난번에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아까 처음에 번쩍번쩍에 연결되는 번쩍번쩍 생각했는데 두 번째에서 또 다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벤츠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난폭운전죄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한 번 들어갈 때 깜빡이 늦게 켜고 들어간 거 그거 딱 하는데 그것은 깜빡이 늦게 켜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벌점 10점 범칙금 3만 원 아마 그럴 건데요. 이제 그 정도니까 그래서 앞차 불박차에게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왜 쫓아왔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쫓아오면서 막 차 세우라 그러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협박한 거 그것은 특가법 위반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이게 특가법 위반과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막 밀어붙였으니까 보복운전 특수협박이 되겠죠. 그리고 차를 못 가게 막고 사람이 뒤에서 가로막고 그러면 가도는 거죠. 감금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들 1차로 가로막으니까 일반교통방해죄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포인트는 경찰 조사는 이제 우리 김모 군은 이미 다 2번 받고 마무리가 됐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상대편들에 대한 조사도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이제 종결될 거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포인트는요. 물론 많은 댓글에서 본인 오히려 더 나쁘다고 그랬어. 인성 더럽다고 그랬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원인이 평소에 성향이 그따위니까 운전을 곧따위로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원인이 더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요. 그러나 원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원인, 요만큼 원인에 대해서는 요만큼 정도여야 되지 여기다가 이만큼이 되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도로에서 만약 음주운전하는 걸로 또 생각해서 쫓아갔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차 번호 얘기해갖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그럼 경찰들이 금방 출동을 해요. 어디로 향하고 있다는 거서 순간순간 해갖고 금방 추적이 됩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휙 깜짝 놀라겠다. 그럼 그거 카메라가 없으면은 이 블랙박스가 없으면은 일행들이 있으니까요. 그 상황을 얼른 사진을 찍는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그 스마트 국민제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직접 가서 너 날 놀라게 했으면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 나 기분 나빠서 너 차 세워라. 내가 널 따지겠다.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한테 돌아오는 게 너무나 큽니다. 얼마 전에 보배드림에 누가 그 보복 운전에 대해서 8개월 살고 나와갖고 글 올린 거 봤어요? 네, 그 영상 올려주신 거랑 전부 다 봤습니다. 그게 우회전 하는데 어떤 차 갑자기 들어가고 막 밀어붙이고 그리고 볼라도 부딪혔는데 그 다음에 차에서 내려가고 막 뭐하는 겁니까? 막 그래놓고 그리고 그냥 갔잖아. 네. 그 사건 설명하면서 거기서 또 우회전하는 차, 운전을 그따위로 하느냐, 면허 취소해라. 근데 그렇게, 그 상황은요, 이 차 천천히 들어가는데 뒤에서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회전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그런 실수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쫓아가 확 밀어붙이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난 놀라게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똑같이 갚아주는 거, 그건 안 됩니다. 문명국가잖아요. 법치국가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더 나쁘다. 그건 여러분들의 의견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결과를 보고 합니다.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날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그리고 입모양 보니까 나 욕했네. 쫓아가서 만약 거기서 뒤에서 오던 아까도 얘기했지만 덤프 트럭이 잠깐 졸음을 그냥 깔고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렇다. 내가 걸어가는데 앞으로 휙 들어왔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야구방망이로 휘둘러서 사람 때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고 본인의 운전 습관 고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본인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댓글 올려주신 분들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반성하겠다고 합니다. 도로 위에서 이렇게 추격전이 벌어지고 한 10몇 분 더 내지? 한 12, 3분? 네. 한 20km 정도 되나? 네, 거리상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동 쌩쌩 달리는데 저러다가 많이 잘못되고 다른 차랑 사고 난다든가 한강대에서 가다가 잘못해서 난간을 갖다가 들이받아갖고 대형 사고 난다든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런 행위는 안 됩니다. 상대편 세 사람이죠. 남자 둘, 여자 하나. 그들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지는 이제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돼가고 있고 검찰과 법원의 몫입니다. 셋 다 처벌될지 그 중에 일부는 빠질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지금 벌써 1시간 넘었다. 우리 아까 몇 시에 오셨지? 아까 1시? 네, 1시 좀 넘어서 왔죠? 네네. 지금 2시 반 넘었잖아. 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또 끝까지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끝까지 보시고 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또 지적하는 분들 계시겠지만요. 이거는 그냥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보시라고 그냥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까지 다 그것만 없었으면 욕 안 먹었어. 그지? 앞에 전방 영상만 안 넣었으면 욕 안 먹어. 네, 미안합니다. 너무 저도 잘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숨기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끝까지 뭔가 있다 그럴 거 아니야. 네네. 그리고 상대 측에서도 벤츠 측에서도 그러면 압수수색 해달라 뭐 그럴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 어차피 그 영상도 경찰도 갖고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줘서 내가 잘못하면 욕을 먹고. 네네. 그리고 그 벤츠 상대편 3명. 네. 거기가 우리 김군보다는 나이가 좀 적죠? 상당히 네, 제법 차이가 나죠? 네네.
뭐 20대 초반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여기 20대 후반이고 네. 어떻습니까? 이제 상대 측은 네.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처벌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데 네.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시는 걸 보니까 일단은 다른 이제 앞으로는 다른 보복 운전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만약에 또 이제 이제 됐다 또 나중에는 또 하면 되겠지 하면서 또 다른 일들을 벌일까봐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아직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좀 요번 사건으로 네. 아직까지도 잠잘 때 이럴 때 불편하죠? 솔직히 어때요? 조금 항상 생각나고 응. 조금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불편하고 불안하지? 네 혹시 저 사람들이 나를 또 해코지 할 거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해봤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로 네 벤츠 쪽 사람들이 네. 그쪽에서 네. 우리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래서 사무실로 찾아오고 싶다 그러더래.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사람들 안 만나주거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나 바빠서요. 나한테 상담하러 오고 싶다 해도 글 올리라 그래 나한테 내 홈페이지에 글 올리는데 직접 찾아오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은 무진장 바쁘고 또 화요일 날은 내가 사무실에 오전에만 나오고 또 어디 가야 되고 수요일쯤에서 혹시 상대편 사람들하고 네. 상대편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다고 그러니까 네네.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와서 얘기하는 것만 전달해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네. 이제 우리는 블랙박스에 토대로 해서 얘기를 다 했어. 네. 혹시 상대 측에서 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네. 경찰관한테 충분히 다 얘기했겠지. 경찰관이 이 사건에서 경찰관 내용 제일 잘 알아. 그죠? 네. 나는 블랙박스하고 본인 얘기하는 것밖에 몰라. 네. 경찰관은 그쪽 얘기도 다 들었어. 네네. 그 세 사람 조수사를 다 하면은 세 사람 얘기 다 듣고 블랙박스도 갖고 있고 얘기한 것도 다 들었고 그게 경찰관이 제일 많이 알아. 네. 근데 경찰관은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경찰이 가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을 거라고. 네.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와서도 좀 하고 싶다는 것 같아요. 뭐가 자기들도 억울한 게 있대. 왜 한쪽 얘기만 그렇게 대변해주고 우리들도 댓글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대. 네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 네. 그러면은 혹시 상대편에서 오겠다 그러면 오고 싶다 그러면 네. 같이 만나서 얘기할 의향이 있어요? 같이 만나서요. 만약에 사건이 종결되고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그 전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니라 좀 크게 위협받은 상황이라 그 경찰서 안에 있을 때까지 그때도 좀 제가 많이 그분들한테 좀 웃음거리가 되면서 거기서 경찰서에서도? 네네 파출소에서 아니면 경찰서? 파출소에서 네 4시간 가량이 거의 거기서 있었는 얘기 잠깐만 해보세요. 일단은 놀러 온 것처럼 응. 거기서 경찰 분들하고도 응. 좀 농담 따먹기 식으로 응. 저 죽을 뻔했다. 응. 제가 나 차 들이박으려고 했다. 응. 무서웠다. 이러면서 막 비꼬는 듯이 이야기도 하고 막 일단은 저희 아버지가 오셨을 때도 아버지 불렀네 하니까 경찰관 분들도 부모님 불러야 된다 하니까 부모님 부르면은 제가 죽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 저한테 가리키면서 제가 죽을 거라고 그래서 안 부르는 거다. 뭐라고? 다시 그 얘기 뭐 얘기?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경찰관 분이 그 벤츠 차량 사람들한테 당신네들도 이제 그러면 가족 불러라. 이제 통째서 나갈 거니까 어차피 가족 불러도 된다.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제가 아버지 부르면은 저 새끼는 저희 아버지한테 죽는다. 그래서 안 부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좀 째려보면서 위협도 하고 그 파출소 안에서도
계속 그렇게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를 3명에서 비꼬는 듯이 왜 그랬냐고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저한테 계속 비꼬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너무 말이 안 통해서 저는 일단 블랙박스 영상 보고 그냥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계속 거기 좀 높으신 분하고 상대방 분 저랑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막 비꼬면서 막 계속 경찰관님한테 자기 편인 듯이 너무 이야기를 그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이게 비꼬는 듯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괜찮았을 텐데 너무 비꼬는 듯이 물어보면서 3명이서 막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이제 저희가 잘못해가지고 조사받으러 온 건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그래가지고 그때도 저 이야기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영상 보고 조사받고 그러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거기서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케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변호사님 생각이 만약에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그래서 변호사님 말 듣고 나와서 같이 이야기할 생각은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내키진 않는데, 네네. 그럼 좀 검토를 합시다. 나도 편치는 안 해요. 왜냐면은 둘이서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 네네. 나 있고 우리 저 PD 둘 카메라 있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또 뭐 하면은 그러면 불상사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나도 편치는 않은데 그런데 본인들이 반성하는 마음이면서 본인들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데 자기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뭐 오해된 게 있어서 그랬다. 우리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반성을 이번 사건은 진짜 원인을 제공했다 하고 오해가 됐다 하더라도 내 기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거기서 그렇게 마치 그 영화 속에서 이 조직 범죄를 추격할 때 형사들이 멈춰하면서 뭐 권총 들이대고 하듯이 그런 영화 장면이 나왔어요. 네. 그래 얼마나 불안했겠어. 그리고 또 그냥 평범한 복장도 아니고 보면은 이 몸에 또 이렇게 뭐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러면 더 불편할 수도 있지. 그리고 나중에 차를 가로막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미안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김군이 자기 차를 들이받으려고 했다는 지금 얘기도 했는데 그럼 화가 지금 아직 화가 안 풀렸을 것 같아요. 화도 안 풀리고 불안감도 있고 그러나 상대 측에서 어떤 투로 얘기하는지를 우리 직원들한테 뭐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월요일날 다시 전화 오는 거 보고 월요일은 내가 시간이 안 돼. 화요일도 안 되고 빠르면 수요일이에요. 빠르면 수요일인데 내가 봐서 봐서 상대 태도들이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하면은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든지 법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는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내가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무리가 만날지 안 만날지도 이제 우선 만나진다면 만나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그러면 내가 좀 편하게 지낼 수도 있잖아. 그지?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내가 다시 요거는 월요일날 올릴 거예요. 월요일날 올릴 거고 그리고 그 벤츠 측에 거기 세 분도 이 방송 보실 겁니다. 제가 올린 방송 아마 다 보신 것 같은데요. 또 본인들이 댓글 달기는 어렵죠. 저한테 제일 좋은 건 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올리시면 제가 바로 올리고 전화 주시면 그 비공개 처리하면은 얼마든지 하고 싶은 글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화하는 것보다는 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그래서 같이 그 벤츠에서 운전자만 오실지 세 분이 같이 오실지 아니면 남자 두 분만 오시겠다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벤츠 쪽만 오시는 건 제가 안 만나드리겠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어요. 저는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놓고 얘기하는 거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고 증거 아무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그건 제가 만나서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게 항상 블랙박스가 있을 때, 블랙박스 CCTV 있을 때 그걸 놓고서 같이 대화하고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벤츠 측 분들 사무실도 전화가 한 번 왔는지 두 번 왔는지는 내가 어제 전해 들었어 어제. 어제가 아니라? 어제 우리 PD가 나한테 전화 왔었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혹시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겠다면 양쪽 당사자 같이 앉아서 그리고 또 이쪽 혼자 저쪽 셋이 두 명이나 셋이잖아. 내가 그것은 불안하지 않게 네. 나 좋아하는 옵토라고 알아요? 혹시 옵토? 아니요. 그 김성래 씨인데 내가 동생으로 아주 나를 잘 네네. 따라요. 네네. 그리고 그래서 내 팬 중에 대표 팬이야. 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김성래 씨를 참관인으로, 참관인으로 그렇게 해서 내 옆에 있게 할게. 그러니까 혹시 같이 만나더라도 뭐 갑작스럽게 무슨 뭐 공격당하거나 그런 건 없도록 내가 조치를 할 테니까. 혹시 또 연락이 안 올 수도 있고 연락 오게 되면은 네. 수요일이나 수요일밖에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나도 바빠요. 근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이건 어차피 한번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수요일 날 또 뭐가 많이 있다. 그래도 수요일이 제일 빠른 시간이 수요일이야. 아니면 목요일.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 사이는 5일쯤에서. 근데 올 수는 있어요? 내가 미리만 얘기하면은? 네네. 수요일 날은 제가 쉬는 날이. 다행이다. 출근은 어차피 오후 출근이라 그래도 어떻게 시간 되면은 말씀드리면. 목요일 날도 그럼 오전은 괜찮아요? 오전은 괜찮은데 만약에 미리 응. 알려주시면은 그 대표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음. 어느 정도 시간을 잠깐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벤츠 쪽 하고 우리 그랜저 김모근하고 같이 한번 해서 뭐 때문에 뭐가 문제됐는지 그래서 좀 응어리진 게 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의 지금 1시간 시간 안 쟀는데 거의 뭐 1시간 40분, 1시간 30분 이상 얘기한 것 같아. 네. 자, 끝으로 본인이 좀,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그죠? 네네. 이 사건을. 그리고 여태까지는 전부 다, KBS는 얼굴 나갔지만은, 그래도 본인 목소리 네. 그대로 나가는데, 네. 본인 잘못한 거 좀 시청자분들께 말씀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모든 운전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 말씀 하시죠. 네. 일단은 이거 좀 가까이 대고 자. 네네. 오케이. 일단 제가 응. 천천히 가는 차량에게 위협적으로 상향등을 킨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인지를 못한 상황이 많았었는데요. 응.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제가 그거 몰랐어? 보자보자 하고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한 거예요? 아니요, 뻥쩍뻥쩍한 건 알았는데요. 그렇게 제가 많이 한 줄은? 네네네. 그렇게 많이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앞 차량이 위협을 받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 창피해서 이걸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로 좀 양보 운전도 많이 하고요. 좀 안전하게 방어 운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저처럼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난폭 운전이야? 난폭하게 운전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런 일이 저한테는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정말 막상 저한테 일어나고 나니까 나 말고도 내 주위 사람들 아니 모든 분들한테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더 뭐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 앞 차량이 만약에 너무 끼어들어왔다 해도 상향등보다는 이제 조금 더 심호흡하면서 참고 이제 안전하게 모든 운전자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좀 더 마음가짐을 좋게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도 운전하면서 보면은 정말 4차선에서 1차선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실선에서 끼어들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제
이제 나도 좀 조심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유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한 5분이나 10분만 일찍 나오면 급하게 안 가도 되죠. 네. 그리고 또 내가 여유 있으면 누가 좀 급하게 들어오더라도 저 사람 급한가 보다. 사각지대는 나를 못 봤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경찰에서 이제 100일 동안인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거 집중 단속한다고 그럽니다. 이 깜빡이 때문에 보복운전이 많이 일어나요. 내가 들어갈 때 깜빡이 미리 켜고, 그리고 일반 도로 30m, 고속도로 100m예요. 자동 순정도로 같으면 한 5, 60m 전에는 켜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켜놓고, 그리고 직접 확인하고, 요번에도 내가 아까 미니 때문에 승질 나갖고서 그냥 에이씨 그래서 탁 이제 뻥 뚫렸으니까 들어가는데 그때 네. 마침 벤츠가 들어온 거 아니야. 네. 그때 뒤로 한번 좀 봤더라면 저 차가 먼저 들어가게 했으면은 이런 사건도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깜빡이 보통 키면서 들어가는 분들도 계신데요. 깜빡이 미리 켜야 됩니다. 미리 켜고 뒤에서 번쩍번쩍 할 때는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 무조건 대고 깜빡깜빡 비상등 켜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뒤에서 깜빡거려? 그렇더라도 저 사람 뭔가 좀 기분 나쁜가 보다 그러면 여하튼 난 너랑 난 당신한테 불만이 없어. 이게 이 비상등이에요. 비상등 깜빡깜빡 이거는 손 안 들어도 돼. 비상등 깜빡깜빡 손 드는 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같잖아. 그러니까 저 차 왜 저럴까? 근데 나는 당신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깜빡깜빡깜빡. 이거만 해주면 뒷차 그냥 가요. 깜빡깜빡하고, 그리고 요번에도 네. 뒷차한테 미안하니까 내가 비켜줘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비상등 켜고 조금만 좀 가 있었더라면, 그지? 네네.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브레이크 잡으니까 뒷차 기분 나빴고, 또 두 번째 나가려면 또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오해가 생기고. 네. 여유와 비상. 이거 비상등이요. 이게 네.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비상등 켜주면서 비상등 착각 하는 동안은 그동안 나는 그냥 좀 천천히 앞차랑 유지하면서 앞으로 가면 돼. 그리고 그 차가 비킨 다음에 내가 가면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말을 섞지 마 그러잖아.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그냥 서로 그냥 알고만 지내 뭐 이렇게 하듯이 내가 내키지 않을 때, 그럼 내키지 않을 때는 그냥 안 가면 되고 거기서 그냥 다른 차들 많은데 거기서 날 들이받을 거 뭘까 처음 보는데. 네. 그래서 오해 살짓하지 않는 거, 이것은 내가 여유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뭔가 승질 났으면은 승질 난 사람은 내가 피해줘야 될 거 아니야. 깜빡깜빡 빵빵 하면은 뭐야 그러지 말고 내가 좀 피합시다. 내가 피하고 내가 조금만 참읍시다. 승질날 때 3초예요. 3초. 네. 3초 동안 앞을 보면서 깜빡깜빡. 3초 동안 비상등이 깜빡. 3번. 그동안만 참자. 네. 이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 모범적으로 운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약속합시다. 그래요. 네. 땀이나. 땀나 괜찮아. 그래.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자친구랑 오늘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여기 왔어요. 좀 미안합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 청첩하세요. 네. 이것도 나랑 인연이 됐는데. 자, 그럼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그랜저 TG, 김모 군. 나중에 최종적으로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여러분들께 그 결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거는 조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뭐하러 다 들으세요? 중간중간 보다가 그냥 중간중간 넘기면서 보시고요. 네, 그냥 있었던 얘기를 그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렸고, 상당 분들께 화나게 했던 본인의 난폭했던 운전 습관도 본인이 이제는 안 하겠답니다. 여러분들, 남의 얘기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우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의 돌을 내가 갖다 쓴다. 타산지석. 이렇게 해서, 이것을 거울로 생각해서 나의 운전은 앞으로는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